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경상남도 관련 예산이 11조 1,400여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경남의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정부 예산이 5,4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이상 늘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728조 원의 핵심은 인공지능 AI와 지방, 그리고 안전입니다.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산업,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관련 예산이 늘면서 경상남도의 내년 국비 반영액도 11조 1,400여억 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8.1%보다 2배 많은 16%가 늘었습니다. 경남의 주요 분야별 국비는 보건복지 4조 9천여억 원, 사회간접자본 1조 8천여억 원, 농림수산 9,800여억 원, 환경 6천여억 원 등입니다. 국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인공지능과 연구개발로 지난해보다 35.9%나 많은 5,49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피지컬 AI 400억 원, 온디바이스 AI 29억 원, AX 실증 산단 구축 20억 원, 첨단 소재 실증 연구 기반 325억 원 등입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AI와 R&D,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정부 중점 투자 방향과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또 글로컬 대학 958억 원, 혁신대학 지원체계 760억 원 등 지방대 살리기에도 투자를 집중합니다. 산청과 하동 등 수해 복구 사업에 4,220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22억 원,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에 15억 원, 지역필수 의사제 사업에는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상황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 낮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창원에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한 아파트에서는 창문이 깨지면서 50대 여성이 다쳤고 오후 2시쯤엔 마산 하포구에서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도로가 잠기고 맨홀이 역류하면서 창원 소방본부가 안전조치와 배수 등 19건을 지원했습니다. 진해만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해군과 하동군 41개 허가에서 참돔과 숭어, 넙치 등 양식 물고기 61만 4천 마리가 폐사해 피해 금액은 13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상남도는 긴급 방제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방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 도심 미군 사격장에서 최근 공사가 재개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주한미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떤 공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공사 계획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주민들은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팔룡산 미군 사격장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최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공사 중단을 발표했지만 주민 몰래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기만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KBS와의 통화에서 팔룡산 미군 사격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공사와 정비 활동은 국방부에 이미 통보한 사안이라며 계획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사 종료와 착공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 주장대로라면 국방부는 2001년 개정 소파 양해 사항에 따라 창원시에 공사 계획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미군 측 계획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공사 재개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드리지 않으면 직접 하라고든지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년 전 약속한 사격장 이전이 무산된 게 아니냐며 창원시와 국방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창원시 그리고 국방부 다 현장 조사를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안 지켜질 시에는 더 많은 주민들과 이 문제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등 행동을 취해
한편 주한미군 측은 사격장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소파 협정에 따라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통영 시민들이 통영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부풀려 지원한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한 소식 지난 5월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가 감사를 했더니 통영시의 보조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통영시민 490여 명이 시내버스 업체 3곳에 지원하는 통영시의 보조금이 과다하다며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보조금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급여에서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회계사들이 업체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조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 버스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통영시는 2022년과 2023년 시내버스 업체 2곳에 운전기사 퇴직급여액 5천만 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촉탁직 운전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도 통영시가 촉탁직 운전자의 퇴직급여까지 보조금 지원 근거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버스 업체마다 임원과 관리직의 인건비 배분 기준이 다른데도 보조금이 업체 자료대로 결정돼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감사 결과의 일부는 따르겠지만 시내버스 업체들의 손실금이 한 해 20억 원에 달해 보조금 산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다 산정이나 풀이 조금 부적절하긴 한데 빨리 풀어놓은 것을 과다 산정을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 말고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내버스 업체 임원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더 큰 비용에 대해서 과다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감사에서는 밝힐 수가 없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추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 또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통영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의 전시 콘텐츠 부족 논란에 대해 직접 시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전당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 보완은 물론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국립창원대에서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도민 상생 토크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창원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진해신항 철도망 구축과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봉암교 개선 등을 건의하고 창원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여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전담국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성평등 정책과 예산 확대, 진주시의 여성 민우회 양성평등 기금 보조금 지원 취소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